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 의학지원위원회에 속해 있는 저는 김진 약사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약물의 남용이 옳지 않다는 것을 청소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스스로 유혹이 와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약물 남용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밝은 미래를 꿈꾸고 또 실현해가는 청소년이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 예방위원회의 목표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 약물 남용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청소년 스스로 거절할 수 있으며 약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배우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약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물은 일반적으로 아플 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치료하는 그런 물질을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물질은 보통은 이제 메디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드러그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죠. 드러그라고 하는 거는 정신기능의 변화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을 드럭이라고 보통 합니다. 물론 이제 외국에 보면은 드럭스토어라고 해서 많이들 간판이 걸려 있는데 그것들이 이런 마약을 파는 가게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는 또 다른 그냥 의미, 그러니까 약국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드럭스토어에서 드럭은. 그래서 이 드럭은 마약으로 보통 통칭을 하고요. 마약은 처음 이제 사용할 때는 원래의 목적은 다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 그리고 또 감기약이나 또 피로회복 이런 목적으로 많이 쓰이다가 이것이 쓰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이것이 이제 치명적인 부작용을 또 유발하고 치사량으로는 아주 작은 양도 치사량으로 되어서 생명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마약으로 정의되어서 이런 중독 증세도 또 유발하고 하는 문제점을 갖고 또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법으로 통제하는 약물을 마약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은 굉장히 성장이 빠르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성장 중인 뇌에는 마리화나는 대마나 다른 이런 마약 약물에 대해 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접할 때 중독을 일으키는 청소년은 보통 11% 정도, 100명이면 11명, 성인은 100명에 한 6명 정도. 그래서 성인보다 청소년이 훨씬 이 마약에 취약하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림에서 보면 마약을 했을 경우 이렇게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은 굉장히 여기 같은 이 사진에 보여지는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그 약물을 보면은 필로폰을 제일 많이 사용한 경우입니다. 필로폰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필로폰은 일본 말로는 히로뽕이라고 하죠. 그런 히로뽕이란 말은 이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이럴 때도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는 특히 그 무기 공장에서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잠을 안 자고 일을 많이 하고 주사를 안 맞고 다시 이제 투약을 안 하고 쉴 때는 또 쉬어야 되는데 이게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그 금단 증상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괴롭고 허탈감이
피로감, 우울감 이런 것으로 견디지 못해서 다시 또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돼서 중독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약물의 양을 또 계속 늘리고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은 뇌에 아주 커다란 치명타를 일으켜서 결국은 호흡 정지가 오고 사망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지금 우리 그림에서 봤을 때 보면은 여학생인데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 간격이 보통 한 3년에서 5년 간격으로 이렇게 맨 오른쪽 사진을 보면 굉장히 할머니 같이 됐죠. 입이 한몰이 되고 살이 다 빠지고. 왜 그러냐면 필로폰 같은 각성제를 먹게 되면 feel high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붕 뜨고 이렇게 막 내가 뭔가에 도취돼 있고 아주 자신감이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충만한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고 밤새도록 춤을 춘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미국 대학생들은 이렇게 집중력 있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을 처방받아서 또 먹는 경우 이렇게 흡입을 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처럼 뭔가 능률을 올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자신감을 갖고 뭔가를 막 열심히 내가 막 도취해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막 해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한번 이게 손을 대버리면 뇌는 그때 그 짜릿한 그 감각을 잊질 못해서 다시 또 하게 되는, 그래서 중독이 되고 내성이 생기고 이제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하는 문제점을 갖는 특징이 있는 것이 마약입니다. 뒤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화면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이런 부작용들, 식욕이 떨어지면서 일단은 그런 자기 이제 감정이 막 굉장히 고조돼 있고 막 활동을 많이 하고 쾌락을 굉장히 작은 자극에도 쾌락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활동을 계속 쉬지 않고 하는데 잠도 안 자고 하고 하는데 식욕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죠. 살이 빠져서 저렇게 몰골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환시나 환각, 환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촉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내 감각이 뭔가가 아무런 누가 이렇게 자극을 주거나 벌레가 기어가거나 이러지도 않는데 내 몸이 가렵거나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계속 긁는다든지 얼굴을 막 잡아 뜯는다든지 이 다리를 막 긁어서 저렇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의 외선료 황모 씨와 지금 문제를 일으킨 굉장히 잘 나가던 꽃미남이었죠. 박유천이 자기 다리를 저렇게 내놓고 아무렇지 않게 다녔는데 그게 다 사진에 찍혔어요. 그 환촉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긁어가지고 상처가 나서 저런 상태로 되는데, 외국에 가면 저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띈다 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 눈에 띄는데 상대적으로 외국에는 저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밑에 사진을 보면 치아에 범랑질이 다 녹아서 없어지고 나중에 이빨이 다 빠져서 이렇게 함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필로폰 중독입니다. 그래서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이라는 화학명이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이를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때 굉장히 많이 이것들을 사용하기로 해서 중독자가 많이 나오고 사망자도 많이 일으킨 아주 문제가 많은 약물입니다. 마약류의 종류를 보면은 천연마약과 합성마약, 그 다음에 향정신성 물질, 대마, 흡입제 같은 것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근데 천연마약에서 이제 우리가 아편이나 몰핀, 특히 헤로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정신성 물질에 가서 이제 필로폰 아까 설명드렸던 메스암페타민, 그리고 이제 LSD도 환각에 많이 이제 학생들이
특히 이제 옛날에 하버드대 이제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학업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업 스트레스 많은 거는. 근데 이제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이 LSD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잠깐 잊어주는 그런 용도로 이제 쓰이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퍼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마도 이제 도치감이나 환각을 일으키고, 흡입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게이트웨이 드럭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마약류로 흡입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마약류에 분류는 해놨긴 했지만 온전한 마약류라고 단정은 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이제 마약류를 하게 되는 어떤 동기를 부여한다 해서 이제 마약류로 일단 표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옆에 보면은 왜 파일럿 투맨 미션 보면은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도 이 공군들한테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감시하는데 졸면 안 되잖아요. 졸면 안 되니까 이 암페타민을 이렇게 계속 투여를 하면서 잠을 못 자고 사람이 이제 계속 몰입을 하게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정말 적이 나타났을 때는 이게 몰입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이제 몰입이 안 돼서 계속 오발을 쏘고 폭탄을 엉뚱한 데 떨어뜨리고 하면서 괜한 이제 선량한 시민들이 이제 사망하고 하는 사건들의 원인이 됐다고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옵니다. 우리가 마약에서 이제 그 양리작용을 보면은 중추신경에 다 마약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뇌의 중추신경에 다 작용한다는 거죠. 그 중추신경을 억제하거나 흥분함으로 인해서 그 양리작용이 나타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효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각이나 또 이제 도치감, 그 다음에 환청, 환시,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리고 이 약효가 떨어질 때가 되면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하고 막 누군가가 날 죽일 것 같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겁이 나서 이제 누군가 자기가 약을 먹은 거를, 마약을 이제 투여한 거를 실토하는 이런 사건까지도 있었는데요. 다음에 동영상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 어떤 여성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마약을 맞은 한 여성이 환각 증세에 빠져서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역삼동의 한 호텔입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8시 40분쯤 이곳에서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여성은 횡설수설했고 전화는 중간에 끊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를 의심했고 신속하게 출동해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신고자의 여성은 불안한 모습으로 로비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약 투약 뒤 환각 증세가 나타나자 무서워서 경찰에 자진 신고했던 거였습니다. 로비에서 경찰은 2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 대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마약을 입수한 경위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러한 환각 증세 때문에 이제 무서움을 느끼기도 하고, 약효가 떨어지면서 또 이제 무서움을 느끼기도 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서 굉장히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약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독이죠.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이제 신체에 어떤 이제 노출, 아까 우리가 그 앞에 PPT에서 봤듯이 이런 지금 연예인들 보면 그렇게 메스버그라 그래서 지금 다리에 저렇게 상처가 있는 거나, 또 메스 마우스에서 이가 범랑질이 이렇게 다 삭아서 없어지고, 얼굴이 전부 20대의 예쁜 아가씨가
보면은 그 70대, 60, 70대 할머니처럼 변하는 이런 것들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제 의존증을 일으키는 거죠. 습관이 되어서 자꾸 그거를 약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내가 뭔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의존증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중독의 물질적으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중독의 두 가지 예고요. 그 다음에 과정 중독이라고 해서 요새는 이제 SNS나 게임 이런 게임 같은 것에 빠져가지고 이제 또 그 SNS를 보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컨텐츠가 많잖아요. 그런 것에 내가 이제 빠져서 한시도 그걸 안 보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이제 과정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 중독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회에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또 사회에 어떤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들 많이 교육을 하는데요. 그런 예를 하나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음주로 의심되는 수상한 차가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까지 시도해 20여 분간의 대치 끝에 제압됐는데 체포된 남성의 차량 안에선 마약류와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교 안에서 소란을 피운 빨강색 SUV 차량이 유치원 앞 철문을 뚫고 도주를 시도합니다. 차가 계단에 걸려 움직이지 못한 순간 출동한 경찰이 3단봉을 이용해 창문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차량은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어머, 왜 저래? 어떡해, 무서워. 뒤쫓아간 경찰차 2대가 막아서자 후진으로 경찰차들을 밀어내며 도주를 시도합니다. 경찰은 결국 차량 유리를 부수고 저항하는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자해까지 시도하며 버티던 운전자는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뒤에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선 물병 안에 담긴 필로폰과 소량의 백색 가루, 여러 개의 주사기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주사기 뭐예요? 선생님, 주사기 뭐냐고, 학교 내부를 통과한 차량은 이 길을 지나서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학부모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정면으로 박으면 바로 유치원을 박는 거거든요. 제가 아이 들여다 보내고 나서도 등원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 안쪽엔 초등학교 애들이 또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차창을 부수고 제압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다쳤습니다. 이제 뭐 죽고 싶은데 왜 그것도 맘대로 못하게 하느냐. 이제 눈이 좀 풀려 있고 이제 몸도 약간 축 늘어진 상태였는데 일단 음주 측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남성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마약 투약을 했는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예,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가 아동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를 아무데나 뚫고 들어가서 저렇게 종횡무진한다면 저 거리에 저 도로에 아이들이 만약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큰 사고가 일어났겠죠? 그나마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마약은 그렇게 나쁜 약인 줄 알면서 왜 자꾸 사용을 하게 될까요? 바로 이 3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금단 증상이라 그래서 이게 마약을 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포감에 뭐 몸이 아프고 막 땀이 나고, 여러분들 왜 영화나 이렇게 TV에 보면 그런 거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런 그 마약 중독자의 모습을 연기하는 것, 아니면 실제 마약 중독자의 모습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굉장히 괴로워하죠. 막 덜덜덜 떨면서. 그리고 영화에 뭐 친구에 나왔던 그 유호선 같은 경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셨는 분은 아마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굉장히 막 담요를 뒤집어 쓰고도 오돌오돌 떨잖아요. 그리고 막 누군가가 오면 막 이렇게 막 눈치를 보고 엄청 경계를 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마약이 금단 끊으면서 오는 그런 증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증세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의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의존성이 있는 거고, 처음에는 주사 한 대 맞고 되던 것이 그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2대, 3대, 10대 이런 식으로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마약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원인은 뭐냐면, 우리 뇌에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행복감을 유발하면서 굉장히 내가 자신감이 갖고 뭐든지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약을 화학물질이 딱 들어가면 이제 얘가 자기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거죠. 더 많이 나오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올 것이 없는데 약물은 계속 나오라고 하고, 이러면서 뇌가 이제 도파민이 고갈되고 이제 고장이 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성이 생겨서 약물을 자꾸 하나 했을 때, 2개 했을 때, 3개 했을 때 이게 점점 강도를 세게 해야만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약물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뇌는 점점 망가지는 상황이 되고, 나중에 결국은 사망하는 사건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의 특성은 금단 증상과 의존성, 내성 3가지로 인해서 중독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마약의 어떤 식으로 유통되고 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명심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동영상이 이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각각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받아서 투약하고 판매까지 한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일부 청소년들은 심각한 중독 현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가방을 열자 붙이는 패치 형태의 약이 담긴 상자가 나옵니다. 겉 포장에는 마약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1장, 2장, 3장. 이 돈은 뭐예요? 4장. 다른 곳에서도 쓰고 버린 포장지가 발견되고. 펜타밀 사용한 것도 있네요, 이거. 본인 이거 뭐 왜 두고 있어요, 이거를 이거. 작은 가방에서도 잘게 자른 의약품이 발견됩니다. 경찰이 찾은 것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입니다. 이 펜타닐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판매까지 한 10대 4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원과 상가, 화장실, 심지어 학교에서도 투약했습니다. 범행 시작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아직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생도 9명이나 됩니다. 나이를 보면 만 17세가 6명, 만 18세가 12명, 만 19세가 24명으로 남학생이 32명, 여학생이 10명.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금 9명입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주로 말기암 환자 등 고통이 큰 환자들에게 쓰입니다. 하지만 19살 A씨 등은 그저 환각 증상을 느끼려고 이 약물을 직접 투약했습니다. 병원에서 별다른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자신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을 받는가 하면 또 과거 병력, 투약 여부 같은 개인정보를 다른 병원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서를 받은 병의원은 경남 부산 일대 25곳이나 됩니다.
다른 데서 가거든 거는 알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정보는 본인 동의하에서는 전혀 알 수 없죠. 경찰은 구매와 판매 횟수가 많은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경찰에 잡힌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다름 아닌 학교에서 펜타닐을 들이마셨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펜타닐을 끊지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중독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최근 한 교사가 교내 순찰을 하다 남학생 화장실에서 수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장실 가장 끝칸에서는 여학생 1명과 남학생 2명 등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교사가 그듭 다그치자 학생들은 펜타닐 패치를 함께 들이마셨다고 실토했습니다. 절반가량 남은 펜타닐 패치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친구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은 면담 과정에서 이들이 단순 호기심에 1회 흡입을 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다. 이런 정말 경제 약물이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가.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고심 끝에 이들에 대해 퇴학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학생들은 가슴을 지켜야 되는 게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단 현상도 심각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청소년들이 일부는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펜타닐을 끊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수사기간 내에도 계속적으로 이게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상한 행동을 묻는 교사들의 제보가 경찰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파헤치고 했는데도 계속 그런 일이 있다고 그 선생님들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펜타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뉴스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이 펜타닐 자체가 그 누가 발명했는지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정말요? 그럴 거예요. 누구냐면 벨기에의 얀센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폴 얀센이라고. 우리 그 얀센 백신 알죠? 얀센. 그 존슨앤존슨하고 합작한 그 얀센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그 얀센이에요. 그분이 이 펜타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강력한 아편 그 몰핀의 200배 강도가 높은 그 화학으로 합성을 해서 만든 그 진통제가 바로 펜타닐이에요. 근데 이 펜타닐이 굉장히 그 보면은 진통 효과를 넘어서서 이게 쾌락이나 어떤 흥분 이런 것들에 아주 효과가 필 하이 해서 굉장히 붕붕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기분 좋은 느낌을 아주 고조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것들에 이제 현혹이 돼서 이거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다른 이제 마약류에 비해서 호흡 억제 작용이 비교적 약하다고 해서 이제 패치제를 만들어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만 하는 그런 사람에 이제 있어서 사용하는 약물인데, 특히 18세 미만은 또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아까 뉴스에서 보면은 18세 미만이 29명이나 되었어요. 잡힌 그 학생들 중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처방전이 발급이 돼서 유통이 되었는지는 이제 수사 결과를 보고 이제 판단이 되겠지만은, 이것은 엄연히 18세 미만 소아나 청소년은 사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마약성 진통제, 일반 소염 진통제나 진통제로 조절이 불가능할 때, 그럴 때 이제 암 환자나 근육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잘못 오용, 남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함매를 붙이면 보통 3일간 약효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보니까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에 놓고 이렇게 가열을 하면 이제 증기가 나오는데 그걸 갖고 흡입을 해서 그런 환각 증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하면서 이제 활용을 하고 또 이거를 또 여러 개 받아서 또 서로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하면 호흡 증출을 억제해서 사망에 이르고 여러 가지로 위험한 거니까 학생 여러분은 절대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는 그런 것이고, 이제 특별히 질환이 있거나 해서 약물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 말고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물들이 요새 이제 한 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은 특히나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접촉이 서로 안 하는 시대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핸드폰이 이제 어떤 매체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무엇인가 거래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마약도 실제로 서로 만나지 않고 거래가 되고, 택배를 통해서, 국제 택배를 통해서 또 거래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더욱더 큰 문제가 이제 사람끼리 안 만나도 되는 상황이니까 더욱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가에서 버젓이 대마를 키워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앱을 통해 밀거래 후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마를 사고 팔 때 결제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만 했는데 붙잡힌 마약 사범 대부분이 20,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사무실입니다. 보라색 조명 아래 대마 310여 그루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대마초 63.5kg은 21만여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입니다. 불법 대마가 도심 주택가 한복판에서 버젓이 재배된 겁니다. 지하에서 그런지도 몰랐지. 나중에 듣고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무섭다고 소리가. 경찰은 이처럼 직접 재배한 대마와 밀수입한 마약을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추적이 불가능한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거래했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으로 결제했습니다. 압수된 가상자산은 무려 4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경찰은 마약을 판매, 유통시킨 49명과 구입 투약한 472명 등 모두 521명을 검거했고 그중 13명을 구속했습니다. 피해자의 96%에 달하는 502명이 20,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인터넷, SNS 등이 주요 유통 경로로 부상함에 따라 최신 통신 기술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젊은 계층에서 마약류 유통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다크웹상의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 마약을 전국에 유통시킨 판매 총책이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인 것을 확인하고 검거를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주택가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SNS나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를 통해서도 보면은 여기에 인천지검 한 단속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대마초, 필로폰 이렇게 지금 계속 검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의 종류도 굉장히 그 모양이 여러 가지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곰돌이 젤리나 이렇게 색깔이 예쁜 젤리 모양, 그 다음에 쿠키 모양으로, 그리고 크림, 뭐 카트리지, 이게 전자담배 같은 피워서 흡입하는 거, 그다음에 몸에 마사지 하듯이 발라서 피부로 흡수가 되게 하는 이런 형태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사실 이런 곰돌이 젤리 같은 거 이런 거
모르고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떠한 이제 우리 거미줄에 걸려서 우리가 마약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경계를 가벼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뉴스에서도 봤듯이 20, 30대 젊은 층에서 굉장히 또 우리 마약 사범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대학 유흥가 주변을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클럽 같은 데서 이제 아산화질소 기체를 뭐 웃음가스처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일명 해피벌룬이라 해서 그 아산화질소 가스를 흡입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본드와 같이 이렇게 어떤 규제를 하는 그런 물질로 했지만은 그래도 몰래 지금 3, 4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승리 버닝썬에서 지금 승리가 지금 DJ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도 해피벌룬을 많이 흡입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이제 상황들이 뉴스에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조심하자는 거지 이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게 사용하러 가르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약류별 단속 현황을 보면 우리가 마약류 사범이 2019년에 16,044명이라고 했지만 그래 44명으로 전년 대비 27.2%가 증가했다고 통계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마약류를 수사하는 분들이나 그쪽 이제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정말로 많은 마약 사범이나 마약이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조심은 하지만 관심은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은 게 향정 사범이 제일 많죠. 11,611명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향정신성 의약품에 이제 필로폰 포함되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중추신경 흥분과 억제를 일으키고 환각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었어요. 그 물질들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 거기에 그 물질 중에 하나인 한 가지 약물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이 약은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 유도제입니다. 원래 불면증 환자가 잠을 잘 수 있게 약으로 복용하는 건데 요즘 엉뚱하게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음료수에 몰래 타면 티도 잘 안 나고 게다가 약 먹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난다고 합니다. 최윤정 기자가 전문의 처방받아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지난 6월 27살 A양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이 권한 술을 마신 뒤 갑자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A양이 잠들자 윤씨와 동료 등 3명은 A양을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지난 8월엔 면접을 보러 온 20대 여성들에게 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건의 피해 여성들이 마신 약은 모두 같았습니다. 이처럼 졸피뎀이 성범죄에 악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졸피뎀이 들어있는 음료로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 실험해봤습니다. 약간의 쓴맛이 나긴 하지만 알아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15분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숙면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깊은 편한 잠을 자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쉽게 바로 이렇게 조금 흔든다고 해서 바로 깨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약을 먹은 뒤 기억이 끊기기도 합니다. 잠을 깨우도록 해 몇 가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최윤정이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병원이요. 내가 덩치가 크니까 약이 작은 거 아닐까? 잠시 뒤 조금 전의 상황이 기억나는지 묻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저를 깨우셨다고요? 네, 제가 깨워서 성함도 여쭤보고 생년월일도 여쭤봤는데 기억 안 나세요? 네. 약을 복용한 지 7시간여가 지났습니다. 이젠 약효가 완전히 사라졌는데요. 이렇게 제 모습을 봐도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악용된다면 피해 여성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들한테 그 동영상을 확인시키니까 그때서야 피해자들이 내가 피해를 당했구나 그럼 깜짝 놀라고. 졸피뎀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최근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거나 인터넷을 통해 졸피뎀 카피약이 유통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낯선 이가 건네는 음료, 한 번쯤 의심해봐야겠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수면제 우습게 보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쉽게 생각하지도 말아야겠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이거 한 알만 먹으면 잠이 잘 와요. 천연 성분이에요. 이렇게 아주 그냥 문제가 없는 건강식품인 거 마냥 선전하는 제품들도 간혹 눈에 띄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쉽게 선택해서 클릭해서 또 택배로 받아서 먹으면 혹시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또 중독되는 물질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들이 지금 중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의 좀 그런 그 마약 수급책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뚫고 들어온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약은 약국에서 또 처방을 받아서 의사 선생님과 의논해서 먹도록 해야지, 먹든지 뭐 붙이든지 주사를 맞든지 이런 것들은 병원과 약국을 통해서 하셔야지 절대로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구입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면제 이런 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을 듣고 나도 모르게 이제 한번 먹어볼까 하고 이제 정식으로 처방받지 않고도 몰래 이렇게 뒤로 구입을 해서 먹고서 이제 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향정신성 의약품 앞에서 했듯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했죠. 그래서 환각이나 각성, 수면 이런 것들이 남용할 경우에는 생길 수 있고 의존과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금단 증상이나 의존 증상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를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일가족을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도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몇 년째 한 번 이게 중독이 되면 20년이 돼도 13년 차라 그랬는데 20년, 30년이 돼도 끊을 수가 없고 양을 10알, 20알까지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을 가끔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졸피뎀에 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 목뇨병처럼 이 졸피뎀을 먹고 막 여기저기 밤에 돌아다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한 걸 기억을 못해요. 못하고 어떤 어르신은 당신이 이제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화장실에 푹 쓰러지면서 이제 변기에 부딪히고 이제 머리를 다쳐서 머리에서 피가 나고 했는데 새벽에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아서 약간의 찰과상 정도였는지 새벽에 딱 깼는데 막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고 머리에도 뭐 범벅이 돼 있는 걸 보고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약국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을 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내가 한 행동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피뎀은 쉽게 잠 안 온다고 쉽게 무조건 이렇게 처방받아 먹거나 이게 어디론가 뒤로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그런 걸 통해서 먹었다가는 이런 중독이 되고 이제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마약의 현재 주소는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바도 있고 이렇게 단속 현황에서 이렇게 마약류 사범이 점점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범죄가 투약이죠. 그리고 그나마 투약은 밀조, 몰래 만들거나 밀수 몰래 수입하거나 밀매 몰래 거래하거나 밀경 몰래 자기가 길러서 한다든지 약으로 쓴다든지 하는 거, 그런 거보다는 이제 형량이 적다고 해요, 법에서. 그러니까 투약은 그나마 형량이 적지만 제일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속 현황에서. 그리고 마약류 사범은 보통 구공판이라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벌금을 내는 게 구약식,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소유예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새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은 이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점점 표에 보시다시피 기소 유예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은 2019년에 보면 2018년보다 전년 대비 70.2%가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약류 중독자가 보통 처벌받기보다는 또 사회에 적응하고 치료해서 또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줘야 한다.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뭔가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 해서 이제 기소유예 실적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교육 이수를 일단은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맡은 것은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을 봤을 때 딱 봐도 30대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20대와 30대가 제일 높습니다. 보면 그 다음이 이제 밑에 이제 40대 이런데, 이렇게 요새 추세가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다 해요. 이게 이제 사회상을 보여준 건데,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뭔가 스트레스가 많고 자기 자괴감도 크고 또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약에 의존해서 그 괴로움을 좀 덜어보고자 약에 의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회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은 마약류 사범 중에 49.9%가 20, 30대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층은 굉장히 빠르게 SNS 같은 것 통해서도 젊은 층들이 제일 많이 하죠. 20, 30대가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유혹도 무시하지 못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세 이하 보면은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아까 펜타닐처럼 그런 것들이 점점 퍼지고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마약 젤리 막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퍼져서 이런 것들이 마약 사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마약류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식약처 주관으로 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인식도를 요약해보면 국민의 78.7%가 80% 가까이 마약류 위험성을 대체로 인식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인식은 하고 있고 그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또 직간접으로 또 사용하는 경험률도 이제 26.3%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남용약물 5가지 중 1가지 이상 직간접으로 사용 경험 비율을 보면 제일 높은 게 살 빼는 약이었어요. 지금 오죽하면 외모 지상주의라고 해서 굉장히 그 외모 가꾸는데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분이든 다 관심이 많아요. 물론 이제 건강에 좋기 때문에 살찌는 거는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권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예뻐 보이고 싶어서 굉장히 살을 빼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살 빼는 약이 유행이고 굉장히 많이 사용 빈도도 높습니다. 높은데 그 살 빼는 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오래 사용하면 또 중추신경에 영향을 줘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아주 심하면 사망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자살을 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약국에 온 어떤 이제 환자분의 그 아는 분도 그런 일로 인해서 살 빼는 약을 10년간 드셨다고 해요. 10년간 복용해서 이제 아주 이제 중독이 된 거죠. 자기도 모르게 바다에, 어느 날 새벽에 바다에 빠져서 시체로 발견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환각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살 빼는 약도 한 달 이상은 먹지 않는다, 이렇게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도 지키고 살 빼는 약에 의존하는 이제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술 깨는 약이 그 다음으로 많았어요. 술 깨는 약으로 이제 또 뭐 코카인이나 필로폰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어디서,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한 이제 사회인들은 그걸 어디서 구해서 술 깨는 약으로 그걸 먹지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마약 사범들을 조사해 보면 이제 술 깨는 약으로 먹었다, 이렇게 하는,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디를 뭐 직장을 바로 나가야 된다든지, 밤새도록 먹고 직장을 나간다든지 뭐 일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술 깨는 약을 마약으로 사용해서, 각성제로 사용해서 이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약이 또 세 번째로 많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약 메칠 페니데이트라고, 이제 원래는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갖는 분들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하는, 집중력이 높아지게 하는 이제 중추신경 흥분제인데요. 이게 집중력이 높아지게 해서 그걸 뭔가 몰입을 하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치료제로 쓰라고 한 건데, 뭐 수면장애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쓰라고 나온 것을, 이거를 이제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이걸 먹으면, 정상인이 먹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겠지 하는 이제 생각으로 이거를 이제 남용하는 상황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고, 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한,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것도 습관이 되겠죠. 습관이 되면 뇌가 망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망하는 사건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데, 잠깐 먹는 건데 뭐 어때? 한 번 입에 대면 마약은 그때의 쾌감이나 그 느끼는 그 극도의 극지감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용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니까, 절대로 처음부터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치료용 목적 이외에는, 정신계에 사용하는 약물은 치료용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재차 강조드리는 바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대마초, 필로폰 여러 가지 직간접으로 이제 사용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빼는 약이 굉장히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공부 잘 되는 약, 술 깨는 약, 이런 식으로 사용 비율이 높은 것을 조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범의 원인을 보면, 또 유혹, 누가 이걸 좀 해봐 하고 유혹을 했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겨서 했다. 했더니 중독이 됐다. 근데 이게 유혹이든 호기심 때문에 하게 되니까 한 번이라도 하면 중독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느낌을 잊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약 떡볶이, 뭐 마약 옥수수, 마약 라면 막 이런 거 엄청, 저는 사실 그 상품에 그 마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선전하는 거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 공공연하게 마약이 그냥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약이 정말 너무나 위험하고 진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의미인데, 왜 마약이란 말을 저렇게 아무데나 쉽게 붙이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평소에. 근데 그런 선전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약이 아무렇지 않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중독인 거죠. 마약이란 말이 굉장히
그 중독성이 강한 말인데 그 말을 또 너무 쉽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번의 유혹과 호기심이 결국은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그 원인별 점유율에서 중독이라 하는데 유혹이나 호기심이 결국은 중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번만 호기심, 마약 궁금해하지도 말라 했죠. 절대로 궁금해하지 맙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의 피해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여러분 딱 한 번의 호기심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다 앗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부모님, 친구, 형제, 자매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마약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귀한 몸과 마음을 망치면 절대 안 되겠죠? 어떻게,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데 그렇게 소홀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도 여러분들은 안 돼, 아니요, 싫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럴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